한 공연이 끝나자마자 뉴욕타임즈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마녀, 공주, 신문파리 소년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 작품은 시작부터 말 그대로 거칠다. 기존의 뮤지컬 문법을 파괴하며 토니상을 수상한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세대가 완성시킨 화제작 뮤지컬 아웃사이더즈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날레비의 황조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소설의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 청소년들의 필독서라는 이 소설, 바로 The Outsiders인데요. 청춘의 단상을 담은 고전 중의 고전이죠. 그리고 1967년 출간된 이 소설을 원작으로 2024년 브로드웨이의 문제작이자 화제작이 등장합니다. 고전적인 뮤지컬 어법을 비틀며 무대 위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아주 날것의 감정을 다룬 이 작품은 시대를 거슬러 지금의 청춘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작년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극장 앞에 웬 스쿨버스들이 막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 스쿨버스인가 해서 유심히 봤는데 글쎄 그 학생들이 모조리 다 이 아웃사이더즈라는 작품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Z세대들을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다시 이끌어낸 작품.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지금의 청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967년 미국, 서로 다름을 공격하며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던 시대. 그 시절을 모조리 목격한 포니보이라는 한 소년의 기억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When I stepped out into the bright sunlight from the darkness of the movie house, I had only two things on my mind. 시작 전 우리는 꼭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도시에는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그리서스, 그리고 부유한 상류층 소시스,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주인공 포니보이는 최근 부모님을 잃은 가장 어린 그리서스입니다. 내성적이고 책을 좋아하던 포니보이에게 그리서스와의 나날은 삶의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태도를요. 하지만 그리서스와 소시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포니보이와 친구들은 단순한 거리 싸움을 넘어선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었는지, 어째서 영영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각자 자리를 찾고 증명하고 싶었던 청춘, 아직 주류에 속하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과연 그들은 폭력으로 쌓아온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요? 결코 섞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해온 그리서스와 소시스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잠시 엿본 포니보이의 기억 속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계층 갈등, 절대 서로가 같은 마음일 수 없다는 확신,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두려움, 흔들리는 가족, 그리고 끈끈한 우정까지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불완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말이죠.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세대의 창작진이 완성한 이전과는 결이 조금은 다른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요. 그녀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꾸미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7년 8월 비영어권 최초로 펼쳐질 한국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이 작품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아웃사이더들이 무대 위에 서게 될지도. 지금 1967년 툴사에서 함께 발을 구르고 빗속에서 격돌하며 가장 찬란하게 빛날 청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인물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멋진 피지컬이 준비되셨다면 지금 청춘으로서 느끼는 환희,
분노, 그리고 웃음과 울음을 무대 위에서 쏟아낼 준비가 되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캐릭터를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의 화자이자 목격자,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 바로 포니보이입니다. 실제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는 포니보이 역할의 배우가 객석 통로로 들어와서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객들은 이미 포니보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와 있었던 셈이죠. 포니보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카우보이 정신을 지닌 몽상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고독한 카우보이처럼 혼자 책을 읽고 노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겉보기에는 유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순수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포니보이의 기억 속에서 이 청춘들의 가장 찬란하게 반짝이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니보이의 절친한 친구 조니입니다.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왔고 어쩌면 그리서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 속에도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강단을 가진 인물이죠. 조니는 단순히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니는 극 중에서 포니보이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니와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 댈러스입니다. 이미 세상에 닳고 닳아 자신의 편이 어디에도 없다고 믿으며 냉소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리서스의 또 다른 아웃사이더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주고 싶었던 존재, 조니에게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결국 그의 비극에도 함께 걸어가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삼형제 중 막내인 포니보이에게 둘도 없는 가족이죠. 커티스 형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큰형 데럴은 이상적인 인물이었지만 부모님을 잃은 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점점 엄격해지는데요. 반면 작은형 소다팝은 잘생긴 외모와 웃음으로 마음속 상처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니보이에게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정신적 지주기도 하죠. 다음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상류층에서 자라온 소시스 소녀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리서스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극 중에서 절대 섞일 수 없었던 두 세계를 이어주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금수저지만 그 삶이 겉모습만큼 빛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체리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두 집단의 증오를 거부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앙상블입니다. 아웃사이더즈의 무대를 채우는 건 거친 삶의 질감과 투쟁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무대 위 배우들은 진흙탕 위에서 구르고 차 위에 올라타고 쏟아지는 비를 맞기도 합니다. 감정이 고조되며 빨라지기도 하고요. 슬로우 모션이 걸린 듯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크로바틱과 격투, 안무가 결합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죠. 다 함께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끓어오르는 청춘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작품 전반적으로 아크로바틱과 춤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내가 몸쓰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다면, 뛰어난 춤 실력을 갖추었거나 아크로바틱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끝없는 체력을 갖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세요. 단, 뮤지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뮤지컬 아웃사이더즈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법칙을 깨는 음악입니다. 실제 포크락 장르 듀오의 작곡가는 브로드웨이에서는 이례적인 조합인데요. 이처럼 기존 뮤지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악 장르를 벗어나 포크, 블루스, 락을 오가며
거리에서 자유롭게 연주되는 듯한 음악을 선사합니다.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모든 게 뒤섞이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강렬한 몸의 언어입니다. 역시 무대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가 쏟아내는 몸의 언어를 관객이 바로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무가 쿠퍼만 형제가 완성한 이 몸의 언어는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죠. 특히 극 후반부에 등장하는 럼블 장면은 이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 이 공연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시나요? 실제 아웃사이더즈 무대 위에 깔려있는 흙먼지입니다. 무대 위엔 비가 쏟아지고 흙먼지가 피어오르는데요. 그야말로 배우들의 피땀 눈물이 무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슈퍼만 형제는 이 장면을 통해 폭력의 순환성에 갇힌 인간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관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만큼 강렬한 에너지가 흘러넘칩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다니, 제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세 번째로 2024년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완전히 인정받은 수작이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최우수 연출상, 최우수 음향 디자인상, 최우수 조명 디자인상 무려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프로덕션이 구현해낸 아웃사이더즈의 감동은 2027년 8월 한국 무대에서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스테이 골드! 거칠고 험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에도 스테이 골드. 내면의 순수함을 지켜내라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는 무대 위에서의 외침. 뮤지컬 아웃사이더즈였습니다. 한국만의 색채를 더한 아웃사이더즈를 기다리며 가장 찬란하게 빛날 청춘의 얼굴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의상 입고 오디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